오늘은 이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제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8번째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하던데 허위 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이 사건은 향후 경과에 따라 가지고 윤석열뿐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실질적으로 만약 이렇게 되면 대선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에서 낸 후보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아마 400 몇십억 원인가요? 선거보전 비용. 선거보전 네. 비용 줬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때도 그게 가장 큰 리스크로 막 작용하고 그랬었잖아요. 저는 근데 그때하고 다르게 이번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는 예전에 윤석열 씨에 대해서 얘기했던 수많은 거는 또 좀 빼줬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 정도만 이렇게 기소한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네. 했는데 그냥 뭐 확실한 것만 하셨다고 저는 그냥 선의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주가 조작하고 손해만 봤다 왜 그건 안 했대요. 제일 우리가 많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손해만 그거야. 봤다. 뭐 이걸 엄청 우리가 따진 맞아요. 건데 왜 그게 네. 없죠? 내가 눈치껏 찾아봐도 없네. 지금 이제 공소사실 중에는 보면은 이제 네. 건진법사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네. 윤호진이라는 그 세무서장 관련된 부분만 있는데 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청문회 때 이미 의혹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때도 부인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대선 후보 때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또 역시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뭐 뉴스타파 보도 등을 통해서 녹음 파일 다 공개됐잖아요. 통화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빼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제대로 좀 아까 뭐 주가 조작 이런 거 뺐다고 하지만 지금 이 것만 하더라도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확하게 좀 제대로 좀 적용을 하면 이거 공직선거 위반 저는 100만 원 이상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당선 무효역이 나오면은 그 국민의힘에도 영향이 고스란히 가서 선거 보전 비용 425억 원을 토해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선 기간에 어떻게 밝혔냐면은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라는 주장을 했지만 특검이 수사를 해보니까 2013년쯤부터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전성배 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 이렇게 결론을 완전 내렸습니다. 빼박이죠. 지금. 네. 왜냐하면 결국은 만난 사실이 있다 없다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잖아요.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 100%뭐 빼박인데 100만 원 이상 무조건 나오죠. 왜냐면 네. 이거는 본인한테 약간 불리한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방송 나갔다가 뭐 건진법사 이거 얘기했다가 엄청 고발 많이 당했었거든요. 진짜요? 뭐 딸이 뭐 한다, 아들이 뭐 한다 그러면 엄청 고발 당했는데 그래도 뭐 기사 가지고 뭐 어디서 막 찾아가지고 기사 뭐 세계일보 막 이런 찾아가지고 갖다 내니까 그래도 뭐 근거 있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만났다 안 만났다. 이거는 그렇죠. 팩트 확실히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났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건진법사 논란이 굉장히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고 싶은 거였단 말이에요. 이 논란이 되면 이게 본인 어쨌든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 뻔히 아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건 좀 중요하게 여기죠. 아 그래도 명색이 공당의 대선 후보인데 이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정말 뭘 믿고 이렇게 대선 기간에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 저는 이 표정이 너무 이상한데요. 그 구경 앵커는 이분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마치 지금 처음인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천진난만한 얼굴로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진짜 친해요 그분하고 왜 이러는 거예요? 전혀 안 친합니다. 저. 아니 예. 저는 진짜 이 사람이 아니 오죽했으면 입만 열면은 거짓말해서 입 뭐뭐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게 사실 특검이 너무 많이 봐줬다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확실한 거 했으니까 괜찮다고 두 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절대 아니다. 전 이번에 김건희 알선수재한 것도 되게 화가 많이 나요. 김건희 씨가 왜 알선수재예요? 뇌물죄를 같이 남편하고 적용받아야 공범으로 되는 거잖아요. 엮었어야지. 그래서 저는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급하게 그냥 하지 말고 다음에 넘기든지 어차피 종합특검 예정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면죄부를 주고 김건희를 알선수재를 해놓으면 나중에 윤석열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같은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제 공동체보다 더 심한 이해관계 공동체의 이 두 부부간에 가는 관계를 여기서 끊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너무 많이 봐주고 있다. 지금 이 너무 생각을 많이 봐줬다. 지금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쓸데기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우 분노를 사실은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정말 김건희 특검이 스스로가 네.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한 게 아니고 그쵸.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기면 넘기면서 되죠, 자기네가. 뇌물죄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약간 무책임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팀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좀 많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김건희 특검팀이 제대로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못했던 것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부에서 반기 들었잖아요. 민중기 특검한테 막 반기 들고 흔들고 그거를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주도를 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중간 과정에서 이런 봐주기 의혹이라든가 수사는 약간 좀 후순위로 밀렸던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증거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공범 이 뇌물죄로 못 엮은 것도 맞아요. 네. 증거가 없다는 건 다른 얘기를 하면 수사 제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걸 스스로 실토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김건희 특검조차도 김건희가 받은 여러 가지 금품의 혐의들을 구증하는 과정에서 총액 산정함을 보니까 총 3억 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던데 이쯤 되니까 영부인은 왜 공무원 의제가 안 됐는지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네. 만약에 영부인 그러니까 김건희를 보고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가 물론 영향력이 있다 그러지만 어쨌든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하라고 줬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물론 뭐 지금 얘기처럼 V0니까 우리는 저기만 줄래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보고 실제로 이게 남편한테 가는 걸로 보고서 줄 거라 그러면 쓸 네. 가능성이 많잖아요. 권한이 거기 있으니까 이게 형식법 논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받아도 되고 그러면은 뭐 부인이 내가 실세야 필권이야 나한테 줘 그러면 그러니까요. 뇌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지금 직권남용도 대통령 당선이니까 공무원 아니다 이래가지고 직권 없다 이래가지고 직권남용 안 하는 건데 너무 제가 보기에는 그 당선인이 공무원 아니다는 형식 논리상 뭐 제가 보기에 반가워 쉽지 않은데 부인 보고 줬는데 그거는 뇌물이 아니다. 아니, 그건 그게 내가 보기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게 되는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내가 짚을게요. 그 서희건설 사위 예, 검사. 그렇죠. 검사 네. 예. 박성근이라는 사람. 네. 박성근 씨가 실제 그 뭐 해주고 그 서희건설에서 준 뇌물이 결국 네. 뭐겠습니까? 그거 해주고 결과론적으로는 국무총리실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덕수 씨가 스스로 자백을 했잖아요.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 대통령이 시키니까 대통령이 보냈으니까 나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받아들일 뿐이다. 그러면서 서희건설 관련해서 얼마나 큰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까? 그 이후에 그 특검에서 서희건설에서 이거 자수서 이거 쓰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서희건설에 대한 모든 수사를 멈췄어요. 거기 너네는 여기까지만 딱 해라 이것을 정리를 해주고 실제 그 서희건설에서 자기 그 사위인 박성근 씨에 대해서 잘해준 것까지 전부 다 면제를 해주면서 윤석열 거까지 다 끊어준 거거든요. 윤석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김건희한테 선물을 준 그것이 어떻게 박성근이 국무총리까지 가게 된 연결고리가 되겠어요. 누가 봐도 그거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왜 봐주는 겁니까? 민중이 특검 왜 봐주는 겁니까? 제가 특검이 안 가가지고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네, 공무수행 하시느라 못 가셨거든요. 수원에서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까 노영희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가 혼자서 자력으로만 가지고는 자리를 해준다거나 이런 매간매직이 할수 불가능한 없어요. 구조기 때문에 네. 분명히 배경에 윤석열이 있었고 공범 관계가 아니라면 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입증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배경에 윤석열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윤석열은 바지 사장이었고 김건희가 사실상 정권을 좌지우지하다시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실상 통치를 안 했잖아요. 김건희가 한 거지. 근데 김건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해서 영부인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좌지우지했을 그런 네. 이 케이스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에 남편이 공무원이고 부인이 네. 뭘 받으면 뇌물로 공범으로 이렇게 하지. 그렇죠. 이 사람이 실권이 있으니까 그게 허수아비다, 바지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권한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거고 어쨌든 아니 이 권한 있는 사람을 보고 돈을 주는 거지 권한 없는 사람 보고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때 한 팀이다. 한 주머니다 이렇게 보고 처벌을 했는데 너무 이 사람이 실권이 있고 여기는 바지니까 네.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해버리면 처벌받을 공무원이 없어요. 나중에 문제되면 만약에 다 다른 통내 부인한테 받으라 그러고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얼마나 나는 좋아. 권한이 없어요. 둘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비난과 비판을 특검도 의식을 했는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입법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영부인 같은 경우에도 아니 뭐 특검 아니, 입법을 무슨 해요. 말도 안 입법은 되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거지. 제가 하는 특검은 게 수사를 하는 거지. 제가 한 얘기가 아니 아니고요, 황당한 지금. 거잖아. 말도 안 되는 네. 소리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 수사를 해야지 왜 입법을 해? 입법은 아닌 것 같아.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부의제로로서 너무너무 권력을 많이 휘둘렀다. 아니 도대체 그 권력이 어디서 나온 권력이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여우가 뒤에 이렇게 호랑이 이렇게 딱 앉혀놓고 자기가 여우가 딱 나서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보다 여우한테 인사하니까 마치 여우가 되게 잘 나가지고 하는 줄 알지만 전부 다 그 뒤에는 호랑이를 보고 한다는 이소모아가 있잖아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처단하라고 그거를 확인해서 수사해가지고 기소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힘을 많이 실어줬던 바로 그 특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저 사람 뒤에 호랑이가 있어가지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해먹었는데요. 우리는 저 호랑이를 처단할 수는 없고요. 그냥 여우만 이렇게 처단할 테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뇌물죄 같은 경우는 경찰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지금 떼어넘기는 거잖아요. 책임을.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아니 그 제가 법률적인 짧아서 하나 더 여쭤보면은 저기다 물어보세요. 야, 지금 얘잖아. 여기로 넘어가 보니까 네. 공범으로 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뇌물로 하면 공여자도 처벌하는 걸 정확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그쵸. 알선수재로 가면 공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선수지 거기도 처벌하죠. 거기도 처벌합니까? 네. 근데 상대적으로 뇌물보다는 약하게 그럼요. 받은 사람 겁니까? 뇌물이 그러니까. 네. 훨씬 무겁죠. 뇌물이 1억만 하면은 뭐 몇 년씩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뇌물하고 아니냐가 굉장히 커요. 기본적으로 뇌물은 공무원에 대한 거니까 굉장히 엄하게 처벌한단 말이에요. 알선수재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청탁하거나 부탁하거나 일반인들도 해당되는 거라서. 여기서 핵심은 뇌물을 준 사람이 처벌받냐가 아니에요.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의 뒷배를 처단할 수 있느냐 이 사람하고 같이 지금 그걸 그렇죠, 물어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뇌물 준 사람 처벌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어. 문제는 윤석열을 같이 엮어가지고 처단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에 대한 처단을 못하게 딱 알선수된 뭐예요? 뇌물을 줄 능력도 아니 뇌물이 아니라 권력을 줄 능력도 없는 인간이 혼자 자기 잘난 척하고 거짓말해가지고 결국은 돈을 받아서 중간에 슈킹했다 이거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럼 네, 윤석열을 제명이, 어떻게 처단하냐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해결을 해줬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얘기였는데 내가 사실 노영희 TV에서 이걸 하고 싶었어. 근데 내가 너무 설레발쳐갖고 뭐라고 하면은 민주기 특검이 또 나한테 난리칠까봐 내가 좀 기다렸어. 정말 그렇게 나왔나? 근데 결과가 근데 결국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내가 진짜 민주기 특검 때 할 말이 너무 많아 지금. 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구석이 두 분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특히 그런 건데 그 재차담차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청탁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뇌물죄를 의유를 했어야 됐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게 두 분의 설명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180일 동안 수사를 하긴 했지만 결과가 그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뭔가 윤석열에 대한 뭔가 법적인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갖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손도 못 댄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종점. 그렇죠. 그거는 그 뭐 원인은 원희룡 같은 부르지도 경우 못했죠. 부르지도 못했고 네. 그리고 관저 이전이라든가 대통령 그 집무실 이전 의혹도 제가 봤을 때 용두삼이 네. 돼버렸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파헤치지도 못했죠. 이게 그 김건희 특검법이 15가지였어요. 15가지 기타 뭐 관련 사까지까지 16가지인데 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말씀처럼 못한 게 많아요. 못한 게 많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하는 사실 이건 뇌물로 가야 맞거든요, 무조건. 네. 뇌물이 아니라는 게 제가 보기엔 공직자 아니라는 건데 음. 누가 김건희 보고 그러면은 뭐 개인을 보고 그 사람 보고 했겠어요. 당연히 권한이 있고 뭐 해줄 것 같으니까 글로 주는 거지.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그때 대고 윤석열이 나와서 나는 몰랐어요. 그럼 아 그래 넌 몰랐겠구나. 오케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돈 준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이 왜 줬어? 아니 나 저기 가려고 당연히 권한 있는 사람 보고 주는 거지. 그 부인 보고 줬겠어요? 부인이 무슨 그러니까요. 권한이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김건희 특검이 1차적으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의 바통을 과연 누구에게 넘겨야만이 제대로 된 뇌물 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는데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일단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을 기소하기가 누가 됐든 종합특검이 됐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뇌물 관련된 부분으로 아니면은 진짜 국수본이 됐든 사실 너무 어려울 거가 분명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고리를 끊어가지고 특검이 손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과 김건희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V제로가 너무 혼자 힘이 세가지고 혼자서 정말 별 난리를 다 쳤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민주기 특검의 결론이라고 맞아요. 한다면 네. 그 윤석열은 뭐였어?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 지금 내란죄나 뭐 이런 걸로는 지금 처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민주기 특검에서 못한 건 그걸 거야 아마. 증거를 자기네가 확보하지 못해서 기소해봤자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아예 김건희 건까지 같이 하지 말고 다른 팀에서 수사했을 때 좀 더 확고부동하게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입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냈었어야 되는데 난 그거 가능했다고 봐요. 이번에 못한 거는 순전히 민주기 특검에 숨어있던 그 검사들 이번에 그 보이콧하고 태업했던 이 검사들의 힘이라고 난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검사들을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이제 나중 특검에서 네. 진짜 잘할 수 있는 염려를 가르는 그런 게 되겠죠. 아, 생각해보니까 검사 얘기하셨으니까 김건희 특검이 전혀 손못댄 거 또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 수사무마의원. 아 그거는 진짜로 예, 검사들을 그렇죠. 부르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막판에서야 수사를 개시했죠 제대로. 아 근데 네. 그게 게시한 게 아니라 부르니까 안 오겠다고 그러니까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중앙지검장이며 뭐 이창준이 뭐냐 하나도 제대로 못 불렀거든요. 민정수석이며 법무부 장관이며 다들 뭐 사실은 당시 수사 단계에서만 해도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조차도 그렇죠. 못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검사 출신들이 주로 있다 보니까 지금 검사 출신들은 다들 어쩌보면 이게 뒤로 밀어놨잖아요. 뒤로 밀어서 그냥 부르고 안 오니까 알았어 하고 끝나버린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한 기가 남았을 때 앞에 불렀으면 안 오면은 뭐 왜 영장은 안 쳐, 왜 압수수색 안 해 할 텐데 네. 막판에 가서 부르긴 불렀어. 근데 안 왔어. 어쩔 수 없었어. 맞아요. 라고 경찰에 넘긴 거잖아요. 이게 참 너무 눈에 보여요. 아니 되게 딜레마적인 상황인 게 지금 영장 청구권 자체가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있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를 넘기더라도 번번이 장애물을 만날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종합특검을 2차로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등의 입장인 건데 또 말씀 들어보면 또 이런 식의 수사가 재탕 삼탕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수사를 과연 특검을 또 새로 해서 맡기는 게 맞느냐. 경찰에 시간을 주고 뭔가 좀 이렇게 아나운스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하죠. 솔직히 뭐 경찰한테 시간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그럼 과연 그걸 잘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조금 되게 오히려 어렵다고 보고 차라리 그러려면 특검이 어차피 검사도 들어가야 되고 경찰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검사들을 실질적으로는 지난 정권에서 매우 곤란지경에 빠졌었고 그 억압을 당했었었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그 힘센 검사들한테 눌려있던 사람들 중에서 조은석처럼 그렇게 뭔가 조금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는데 짓눌려 있던 사람 차라리 그런 사람을 검사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특검보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사실 그 누구누구인지 우리 이름도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검찰 라인들이 다 이제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제 이 특검보 임명을 잘하고 그 밑에 수사관들을 잘 임명해 주는 것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기부여가 될 만한 그렇죠. 인선을 하는 것이 2차 종합특검의 성패를 가릴 것이다. 이런 지적을 좀 해주신 상황인데 지금 이 김건희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들을 특검을 추가로 하는 것과 또 별개로 통일교 특검도 이제 보면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하는 수순에 이르러 있는 상황인데 막판에 보면 수사 대상을 놓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 일찌감치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은 수사 대상에 통일교만 넣어서는 안 된다. 신천지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페이스북에 썼더니 최근에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데 엄청 조회수가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이름을 네이밍을 잘못한 것 같아. 통일교 특검 이래버리니까 국민의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통일교 특검을 왜 신천지를 넣어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네이밍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신천지가 아시다시피 뭐 대선 과정이나 뭐 그 전당대회 과정에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걸 안 받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한강원 목사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은 이게 단순히 통일교 문제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다른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통일교 특검이라 부르지 말고 통일교 특검이라 그러니까 자꾸 통일교만 하자고 말해. 그렇죠. 말이에요. 네. 뭐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이름을 한번 네이밍을 따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신천지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의혹사항으로 넣어야 되는 게 누구보다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에 경쟁자로 뛰었던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홍준표 전 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했잖아요. 신천지를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타격을 입게 돼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국힘 들어올 때 그때 이미 홍준표 전 시장 등등이 국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신천지 신도가 한 10만 정도 같이 들어온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제 얘기가 아니라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신천지 신도가 아니었으면 홍준표 본인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너무나도 잘 알겠죠. 당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특검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 특검이 아니라 무슨 정교 무슨 뭐 하여튼 그런 특검으로 뭐 이름을 특정 좀 종교의 대선 예. 대입 의혹에 관한 특검 뭐 이런 그렇죠. 보니까 네. 이름은 잘 적어 제가. 홍준표 대표가 이만희 그 직접 만나가지고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들었다는 얘기했었죠.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러니까요. 네. 도무지 이제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요거까지 받았다가 네. 정말로 절멸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결단코 반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사태 흐름대로 입법부가 만약에 굴러간다 보면 당연히 이 부분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리대로. 아니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단식하신다고 지금 아직 착수는 안 했지만. 삭발한다고는 네. 안 하네 다행스럽게. 이게 해결책이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네. 이게 왜냐면 김건희 특검에서 파생돼 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16호에 관련 사건이 있는데 16호를 그 통일교 넣으면 돼요. 넣고 17호에다가 관련 사건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관련 사건을 그러니까 넣으면 되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원래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있냐 없냐 막 이렇게 다툼이 되니까 보강 차원에서 그렇죠. 합의가 안 되면 원래 김건희 특검에서 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조금 저 2차 특검 할 때 거기에 뭐 통일교 관련 하나 한 줄 넣으면 해결돼요. 설문조사 결과 하나 전하겠습니다.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는데 가장 잘한 특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드렸고 현재 2,200명 넘게 투표해 주셨는데 응답자의 52%가 조은석 특검이라고 답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33%가 이명현 특검, 세 번째로는 민중기 특검을 아이고. 선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